찍고 약간 소름 끼쳤어. 다른 장벽 성분들보다 훨씬 효과가 빠르다는 거 알게 된 후로 신기하게 피부가 오늘 엄청 부들부들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여러분, 제가 모공 레이저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받고 와서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 스토리에 궁금한 거 있으신지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크릿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까지 추려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드름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로 모공이었거든요. 이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났다가 없어졌다가 했던 부분들은 특히 피부가 많이 노화된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스트레스였어요. 처음부터 시크릿을 받아야겠다 하고 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가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에는 시크릿이 가장 적합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피코프락셀 같은 것도 권하셨는데 모공 외에도 제가 원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까지 효과를 보려면 시크릿이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피부를 깎아내는 시술이나 박피성 시술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피부가 민감해지고 가뜩이나 제 피부가 얇은 편이거든요. 더 얇아지는 느낌이 계속 있었어서 그런 거는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병원을 선택할 때 무조건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처럼 시술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상담실장님하고 대략적인 효과나 비용에 대한 얘기만 듣고 시술을 진행하는 공장식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간단한 시술 있잖아요. 토닝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외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피부에 막 심각한 질환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굳이 전문의를 찾을 필요까지는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특히 시크릿 같은 경우는 니드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이거든요. 이거는 환자의 피부 상태나 목적에 따라서 깊이나 치료 강도나 RF 시간 같은 걸 잘 설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전문의보다는 시술 경험이 많은,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가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크릿 RF는 니드를 삽입해서 피부 진피층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결이나 잔주름이나 모공, 흉터 이런 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니드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레이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들을 대부분 통상적으로 레이저라고 하니까 그냥 모공 레이저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받은 거는 시크릿 듀오라는 새로 나온 시술이에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고주파 시술인 시크릿 RF 모드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색소 침착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1540이라는 레이저가 추가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시크릿 듀오라는 시술인데요. 1540까지 하면 기미 잡티나 이런 색소 같은 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길래 저는 시크릿 듀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시크릿 시술은 보통 3-4주 간격으로 받으라고 하고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간 병원에서 마침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크릿 RF랑 1540이랑 엑소좀이랑 크라이오 진정관리, 재생 레이저까지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일회용 팁 값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좀 저렴하게 하는 곳은 팁 값을 따로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로 받는 경우는 보통 3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붉은기가 2-3일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잔각질이나 짜잘한 딱지가 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운동하지 말고 사우나 가지 말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애프터 케어할 때 필링 성분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패키지에 있어서 저는 크라이오 진정관리나 재생 레이저까지 했지만 평소에 내가 튼튼한 피부고 재생이 잘 되는 피부라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나는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 하는 분들은 진정관리 추가해서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애프터 케어인데요. 피부과 시술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도 차이가 나고 시술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애프터 관리는 진짜 중요하니까 제가 따로 애프터 케어하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까지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회복 과정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따로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 이름을 불러서 시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일단 침대에 누워서 클렌징을 싹 해주셨고 마취 크림을 발랐어요. 마취는 한 20분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크릿을 했는데요. 먼저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재차 확인을 하시고 뭔가
뭔가 기계에서 설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했죠. 근데 제가 아픈 걸 잘 참는 편이기도 하지만 완전 최고 수준의 통증이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참을 만한 좀 강한 따가움? 시크릿 할 때 바늘 들어가고 뜨거운 느낌이 나요. 찍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이 아팠다기보다는 들어갈 때 피부가 뚫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엑소좀을 한대요. 앰플을 한 병 까가지고 피부에 도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크릿을 한 겹을 더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전체 한 번 해서 이제 아픈 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때 약간 망연자실했어요. 그렇게 2겹의 시크릿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1540 들어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약간의 열감만 느껴지고 피부에 뭔가 직접적으로 닿는 느낌도 없었고 자 이제 시크릿은 끝났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막 피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까지 아프진 않았는데 피가 참 많이 났네 했죠. 이제 크라이오 진정 관리에 들어간대요. 알로에 젤 같은 거 도포하고 쿨링 스틱 같은 쇳덩이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 시원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빨간색 재생 레이저를 잠깐 쬐고 그리고 이제 모델링 팩 하고 나서 재생 크림까지 얼굴에 발라주고 그날 관리는 끝이 났어요. 나중에 후기를 찾아보니까 이게 엄청 아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여드름 압출에 많이 단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압출 많이 해보신 분은 진짜 참을 수 있는 통증이에요. 오늘이 이제 9일차거든요. 당일날부터 어제까지 어떻게 피부가 변했고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 애프터 케어 내내 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요. 퍼셀 픽셀 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원액이에요. 원래는 제가 피부과 갔다 오면 항상 시카나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이런 성분들만 사용해봤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시술 후 케어에 사용한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꽂혔던 게 하나 있는데 이 실험 결과였거든요.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다음에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다른 장벽 성분들보다 훨씬 효과가 빠르다는 거 알게 된 후로 아 이거 피부과 갔다 와서 사용하면 진짜 좋겠다 싶었어요. 실제로 피부과 시술 많이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낮에 시크릿 받고 왔고 지금은 저녁이에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붉은기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런 피부과 시술이 대부분 피부에 고의적으로 상처를 내서 그걸 회복시키면서 모공이나 잔주름이나 잡티 이런 거에 효과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술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술 후 관리예요. 피부과 시술 받고 나서의 자극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극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심한 자극이잖아요. 이렇게 심한 자극에 시달린 피부는 최대한 빨리 진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오늘 되도록이면 세안을 하지 말고 만약에 하더라도 물세안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세안은 하지 않을 건데 날씨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살짝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에 그냥 스킨케어를 덧바르려고 해요. 이 제품 사용할 건데요. 이거 원래는 세안 후 첫 단계로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기 전에 방향을 잘 보시고 화살표 방향대로 실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동봉돼 있던 꽃가를 앞에 끼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맑은 물 같은 제형이고 피부에 엄청 빠르게 흡수되고 산뜻하게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픽셀 바이옴이 다 흡수가 됐으면 이제 가벼운 보습제 하나만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원래 피부과 갔다 오면 당일날보다 다음날이 훨씬 이렇게 붓고 못생겨 보이는 거 아시죠? 살짝 딱지 같은 게 안 잡고 진짜 상태가 좋지 않네요. 저는 피부과 갔다 오면 피부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콜라겐을 진짜 잘 챙겨 먹으려고 해요. 세안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발랐고 바로 픽셀바이옴 원액을 사용할 거예요. 저는 피부과 갔다 오거나 피부가 많이 민감해졌을 때는 스킨케어 단계를 무조건 확 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피부에 잘 맞는 보습제 하나 정도만 사용을 하는데 그 앞 단계에 픽셀바이옴 하나만 추가해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평소 스킨케어에서 가장 앞 단계에 이 제품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피부가 좀 갑자기 건조해져서 크림을 좀 리치한 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빠른 진정에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림에다가 픽셀바이옴 몇 방울 떨어뜨려서 믹스해서 발라줄게요. 피부과 시술 후에 보습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외출하세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암막 커튼 치고 계신 분이면 안 발라도 되는데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바르셔야 합니다. 오늘의 피부 상태. 이제 따가운 느낌은 많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살짝 붉은기도 남아있어요. 이 빨간 것들이 살짝 다 딱지로 앉아서 세안할 때 약간 여기가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붉은 거는 거의 괜찮아졌죠. 이거 써서 그런지 확실히 진정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에 딱지가 생겼을 때 최대한 이 딱지를 오래 붙이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를 억지로 문질러서 탈락시킨다던가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울긋불긋하게 빨간 딱지 같은 거 앉았던 거 그런 것도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유분기가 적은 이 얼굴 가해 부분 이런 부분은 만져보면 아직 거칠거칠해요. 오늘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 일주일이 되니까 신기하게 피부가 오늘 엄청 부들부들해졌어요. 세안할 때 손에 느껴지는 감촉이 엄청 부드러웠어. 오늘은 시크릿을 받은 지 8일차. 오늘은 시크릿을 받은 지 9일차 되는 날이에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원래 T존에 유분이 많은 피부고 저는 여드름도 앓았기 때문에 모공 크기 자체는 컸지만 요즘 고민이었던 거는 세로 모공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잖아요. 비포 애프터를 보니까 확실히 세로로 늘어졌던 모공이 약간은 그래도 동그라미 모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시크릿 한 번씩 해주면서 모공 크기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는 관리한 피부와 안 한 피부가 좀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애프터 케어. 전 이번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장벽 케어용으로는 처음 사용해봤거든요. 보통 우리가 장벽하면 세라마이드 같은 거 떠올리잖아요. 그 피부 장벽을 1차 장벽이라고 하면 그 앞에 더 최전선의 보호막이 있어요. 이게 우리 피부 위에 있는 미생물들로 만들어진 방어막으로 0차 장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픽셀 바이옴의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0차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0차 장벽이 잘 케어되지 않으면 나머지 장벽 케어에도 구멍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 챙겨 먹는 것처럼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피부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원액에 비피다랑 락토바실러스 성분이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고가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효과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효과를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미리당 2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 농도일 때 프로콜라겐 합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됐고요. 이 제품도 미리당 2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고농도의 제품은 잘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다른 장벽 성분들로 애프터 케어를 했을 때보다 피부 컨디션 회복하는 시간이 정말 앞당겨져서 일상생활로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시술 때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 프로모션하고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 혜택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효과에 굉장히 만족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시술로도 단 1회 만에 막 모공을 없어지게 한다거나 잡티를 완전 사라지게 한다거나 이런 시술은 없잖아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드름이 사라지고 난 후에 급격히 노화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일부러 피부 메이크업은 안 했거든요. 눈화장이랑 립이랑 치크는 했어요. 근데 베이스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근데도 이 정도로 뭔가 안색도 맑아지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약간 올라붙은 것 같은 그런 탄력감도 느껴지고 처음에 제가 고민했던 모공도 약간은 타이트닝이 된 것 같고 근데 여기 있었던 여드름 흉터, 아이스픽 흉터 같은 거는 횟수를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원래 흉터 치료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작용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니드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저 종류들보다 부작용이 현저하게 없어요. 피부를 깎아내거나 박피하거나 이런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부담이 훨씬 적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니들을 삽입해서 하는 시술이니까 니들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찔렀던 팁 자국이 오래 간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민감성 피부에도 안전한 시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초민감 상태인 피부 같은 경우는 붉은기가 2, 3일보다 약간 더 오래 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크릿 RF가 설명에는 여드름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드름 시술에 사용하는 전용 니들이 있대요. 그 니들을 사용하면 약간 아그네스랑 비슷한 피지선을 파괴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거면 효과가 정말 강력한 아그네스를 받지 왜 시크릿을 물론 여드름을 없애면서 모공이나 흉터나 색소 관리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진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여드름이 있을 때는 여드름을 없애는 거에만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여드름을 뿌리 뽑지 못한 채 다른 관리들을 많이 했었던 그 세월을 저는 굉장히 낭비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관리를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또 그런 흔적들을 남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크릿은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 시술이 가능한 시술이지만 제 생각에는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는 차라리 아그네스 같은 여드름 전용 시술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도 굉장히 민감한 피부고 피부 두께 자체가 얇은 피부예요. 그래서 저는 프락셀이나 필링 같은 관리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시크릿은 저같이 예민하고 얇은 피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저도 시크릿을 골라서 한 거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내 피부가 진짜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상태인 피부가 있잖아요. 염증이 있는 상태거나 다른 피부 질환이 있는 상태라거나 그런 분들은 꼭 시크릿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레이저들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피부 상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 선택할 때 시술 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누웠는데 피부가 뭔가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상태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시술을 그냥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꼭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피부과 시술이었고 시크릿은 진짜 특히 오랜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시크릿 듀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처음에 권장했던 한 3, 4주 간격으로 몇 번 더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회 후기 보여드렸고 나중에라도 또 피부 근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인스타에도 가끔 올려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 You got me, it's sushi. I'm so high up and lucid. You take me to a safe place. We steady on the same pace, yeah. I'm crazy, you like that. Don't back down, no you drop back. Keep it spicy, that's a fact. We on a ride.